알프스 미네랄워터를 찾았다가 졸지에 홍해인에게 뒤통수를 후려맞은 홍수철은 간신히 식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마치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데 이 상황은 귀하디 귀하게 자란 홍수철이 감내하기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어요. 천다혜와 건우도 사라지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홍수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서 건우에게 멋진 아빠, 천다혜에게는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는데 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니 그야말로 홍수철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홍수철에게 가장 절망적인 것은 이 좁아터진 집의 크기였는데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는 건 괜찮지만 큰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작은 집으로 가게 되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크지 않은 집인데 갑자기 5명이나 늘어버렸으니 더더욱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가사도우미까지 있는 대저택에 살다가 듣도 보도 못한 시골촌 구석 좁은 집에서 무려 10명이 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할 생각을 하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따금씩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홍수철인데 이제 그 증상을 달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홍수철의 이런 모습을 가엾게 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백현우의 형인 백현태였어요. 평소에도 동생인 백현우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던 백현태는 30이 넘은 나이에도 누나에게 두들겨 맞는 홍수철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뭔가 챙겨주고 싶은 동생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결국 착잡한 심정으로 홍수철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있는 홍수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백현태. 사돈총각, 좋은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런 곳에 왔으니 힘들 거라는 거 잘 알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축 처져 있으면 기분만 더 꿀꿀해지지. 그래서 말인데 나랑 같이 운동하지 않을래요? 내가 복싱체육관을 운영하거든. 홍수철은 그냥 아무 말도 하기가 싫고 아무것도 먹기가 싫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싱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살짝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무려 33년이란 세월 동안 누나인 홍혜인에게 두들겨 맞아왔고 불과 5분 전에도 뒤통수를 맞았을 만큼 누나에게 대항하겠다는 생각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홍수철이잖아요. 그런데 복싱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누나에게 반항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 찰나의 순간에 들었던 것이죠. 누나에게 맞대응하는 자신의 남자다운 모습을 생각하니 홍수철은 왠지 모르게 없던 의욕이 생기고 있었는데요.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그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면서 배우는 거지. 어차피 회사에서도 쫓겨났겠다. 남는 건 시간이겠다. 결국 홍수철은 백현태의 따뜻한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 백현태와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체육관에 도착한 두 사람. TV에서 봤던 권투 선수의 모습이 떠올랐는지 원래는 줄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오자마자 글러브부터 끼고 스파링을 해달라고 조르는 홍수철인데요. 백현태는 정식으로 운동을 가르쳐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홍수철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체육관에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홍수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마음껏 기분을 풀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홍수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자신에게 벌어진 시련을 생각하면서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종이 쪼가리 달랑 하나만 남기고 도망가버린 천다혜를 원망하기도 하면서 거의 주먹과 함께 울분을 토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역시나 건우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아들인 건우를 만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건우까지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허탈하고 어이가 없었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꿈은 아닐까 수도 없이 의심해봤지만 영락없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수도 없이 좌절했던 홍수철이었죠. 그렇게 홍수철은 허공에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두르다가 제풀에 지쳐서 바닥에 쓰러지더니 역시나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백현태는 바닥에 누워서 흐느끼는 홍수철을 보면서 실컷 울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죠. 다혜야, 건우야, 제발 돌아와.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천다혜가 자신을 속였다 해도 건우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해도 홍수철에게 이 두 사람은 변함없이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홍만대와 홍범준이 대놓고 홍수철을 무시할 때도 천다혜만은 늘 옆에서 묵묵히 홍수철을 믿어주고 또 지지해줬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바보 같은 홍수철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지만 홍수철은 그동안 천다혜가 했던 행동들 중에서 아주 조금은 진심이 섞여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홍수철의 전화기가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홍수철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매우 충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미국으로 도망갔던 천다혜였는데요. 상대방이 아무 말이 없이 가만히 있자 천다혜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흥분하기 시작하는 홍수철. 여보세요. 너 다혜지? 다혜 맞지? 평소에 홍수철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절대로 받지 않았지만 천다혜와 건우가 사라진 이후로는 그 어떤 번호로 전화가 온다 해도 무조건
무조건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100통 중에 99통이 엉뚱한 전화라고 해도 그중 한 통이 천다해라면 홍수철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자 아주 조심스럽게 침묵을 깨고 입을 여는 천다해. 그래 수철씨, 나야 다해.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까? 천다해는 결국 홍수철의 따뜻함을 잊지 못하고 돈만 있고 행복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행복이 있는 평범한 가정을 꿈꾸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없다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건우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천다해 또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화목한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홍수철이 천다해에게 줬던 진심 어린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죠. 평소에 홍수철의 행동을 보면 중학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철없는 짓을 많이 하긴 하지만 가족인 천다해와 건우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어른스러웠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라도 두 사람을 보게 되니 결국 홍수철은 천다해와 건우를 보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혜야, 나는 다 용서하기로 했어. 너가 나보다 5살이 많든 말든 우리는 가족이잖아. 모두를 감쪽같이 속인 것도 모자라 윤은성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받아주는 홍수철을 보면서 천다해 역시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서 역시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홍수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수철씨,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러자 천다해가 앉은 자리로 다가가서 홍수철이 말없이 천다해를 안아주는데요. 그렇게 감동적인 세 사람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홍수철과 천다해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두 번 다시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 좋다고 하여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선아와 홍범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두 사람의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있었는데요. 천다해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다짐한 순간부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모두 받는 것은 물론 시부모님인 김선아와 홍범준에게도 천벌받을 각오를 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홍수철의 손을 잡고 김선아와 홍범준이 있는 백현우의 집으로 향합니다. 천다해가 남긴 쪽지를 봤었던 김선아는 천다해를 보자마자 거의 개거품을 물면서 난리를 치는데요. 네가 여기 무슨 염치로 온 거야? 당장 안 나가? 이 천박한 것 같으니라고? 그러자 천다해의 싸대기를 날리면서 거의 피를 토하며 울분을 토하는 김선아. 김선아는 홍수철과 천다해가 예상했던 것처럼 천다해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동안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홍수철의 내조를 잘한다고 생각하여 내심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알고 보니 천다해가 템프로 출신인 것도 모자라 윤은성과 한패라는 사실 또한 모두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김선아와 홍범준으로서는 천다해가 거의 집안의 원수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죠. 출신만 속였다면 모르겠지만 손자라고 생각했던 건우까지 홍수철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게 모두 밝혀졌는데 어느 시어머니가 온전한 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경찰에 신고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었는데요. 결국 홍수철과 천다해는 거의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천다해가 대문 밖으로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김선아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퀸즈그룹 되찾아드릴게요. 니까짓게 어떻게 회사를 되찾아주겠다는 거야? 저와 은성이는 보육원 시절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를 믿고 있고요. 이걸 역이용하면 은성이가 했던 방식 그대로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김선아는 홍수철만큼은 아니지만 이곳 용두리에서 생활하는 게 거의 지옥과도 같았는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일단 천다해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천다해와 건우를 곧바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을 받아들일지에 관한 문제는 회사를 찾고 난 이후에 다시 얘기해봐도 되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퀸즈 법무팀장인 백현우가 윤은성과 모슬이에 맞서서 혼자서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법무팀장도 그냥 직원 중에 한 사람인데 혼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잘리지 않고 평범하게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백현우로서는 감지덕지였죠. 하지만 천다해는 달랐습니다. 천다해와 윤은성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천다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돈을 얼마를 빌려달라고 하든 모두 들어줄 만큼 두 사람의 신뢰가 굳건했는데요. 그렇게 법무팀장인 백현우와 건우 엄마 천다해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린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